So at the recent Eastern Economic Forum in Russia, one of Vladimir Putin's closest advisors said something that got a lot of attention. He said, the United States is preparing to use crypto and stablecoins to secretly devalue its entire $37 trillion debt. He says the United States is plotting to put that debt into a crypto cloud, which would reset the system, basically leaving the rest of the world just holding the bag. Now, this might sound like some crazy theory, but a version of this story has been said before by billionaire CEO of MicroStrategy, Michael Saylor. He actually advised President Trump to, quote, dump all the US gold and buy Bitcoin. Dump your gold, sell all the US gold, buy Bitcoin, then the trade is free because you could buy 5 million Bitcoin for the cost of the gold. You will demonetize the entire gold asset class, and our enemies hold gold in their banks, so their assets would go to zero. Our assets would go to $100 trillion, and we would control the world's reserve capital network as well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network.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리플파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미국 최고의 투자 유튜버 안드레이 지크의 최근 영상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와 경제 유튜버이자 비트코인과 달러 시스템의 미래를 가장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자국의 37조 달러 부채를 재설계하려 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이 부채를 줄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던 달러 발행을 통한 부채 축소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미국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이용해 국가 부채를 축소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금융 시스템의 리셋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변화는 향후 10년간 금융시장의 모든 기준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식 부채는 약 37조 달러, 즉 자국 GDP의 120%를 넘는 규모입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무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파산이 일어나야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불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미국은 부채를 돈으로 갚아서 해결하고 있지 않고 달러를 찍어내서 돈의 가치 하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를 찍어내 달러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미래에 갚아야 되는 실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달러를 빌리고 나중에 100달러를 갚더라도 그때의 100달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축소, 영어로 devaluation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의 발행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돈을 찍으면 통화가 폭락하겠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부채를 세계와 나눠서 갚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한 형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는 단순한 디지털 달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미국 부채 구조의 디지털화라는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 보기엔 달러 가치에 1대1로 고정된 안정적인 코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간 형태, 즉 달러 2.0인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1달러당 1코인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달러를 예치하고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금융기관에 달러를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즉, 당신이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마다 그 뒷단에서는 미국 부채를 매입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곧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은 미국의 부채를 대신 떠안아주는 구조라는 뜻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 자산입니다. 즉, 미국은 자국 내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도 해외를 통해 디지털 달러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부담 없이 국가 차원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테더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회사가 달러 패권 확대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미국 국채 보유 순위 2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민간 기업의 이름으로 통화 확장을 이미 진행 중인 셈이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곳곳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부채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디지털 채널을 확보한 겁니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부채의 부담을 세계로 분산시키는 디지털 부채 전송 채널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달러의 인플레이션 수출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돈을 더 찍고 그 돈을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에 흘려보냅니다.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순간 그들은 달러 가치 하락의 부담을 함께 떠안는 셈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미국이 짜놓은 거대한 디지털 달러 인플레이션의 수출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달러가 희석될 때마다 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은 모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모두 정부 통제 시스템 안에 묶여있죠. 세금, 보유세, 규제 리스크, 정부는 언제든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누구의 부채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통제 없이도 존재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연준이 3조 달러를 풀자 비트코인은 단 1년 만에 약 4배 상승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확산 역시 그때와 본질적으로 같은 유동성 팽창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팽창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언제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달러가 퍼질수록, 즉 유동성이 팽창할수록 비트코인이 희소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달러는 무한으로 발행되어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이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민간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판 비트코인 전략 비축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민간이 축적한 비트코인은 결국 국가 자산으로 전이되는 조용한 축적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시스템의 적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상위 단계로 이끌 업그레이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다음 유동성 확장 국면이 온다면 그 신호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포착될까? 바로 여기서 한국 시장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봅시다.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시장은 의외로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 단순한 과열의 상징이 아닙니다. 한국 유동성의 심장박동 그리고 글로벌 비트코인 랠리의 선행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등장했던 시점에는 항상 두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동성 팽창,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한국 내 달러 유입이 확대될 때입니다. 이 두 조건이 겹칠 때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매번 주요 랠리 때마다 김프는 5%, 10%, 20% 또는 최대 약 47%까지 폭등했고 그 직후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뒤따라 급등했습니다. 즉 김치 프리미엄은 단순한 과열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비트코인 랠리 또는 상승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테더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증가 확인, 글로벌 자금이 다시 크립토로 유입되는 신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하락 또는 급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원화 강세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김치 프리미엄이 2% 이상으로 연속 유지되는지 체크합니다. 이것은 단기 과열이 아니라 진성 매수세가 들어온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어떤 리스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유동성의 방향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의 불투명성, 미국 달러의 일시적 강세 복귀,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 이 세 가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돈이 풀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 그리고 가장 빠르게 리스크를 반영하는 자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은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부채를 디지털로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지만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 밖에서 희소성과 신뢰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물 화폐의 가치는 결국 하락하고 희소한 자산만이 진짜 부가 됩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회가 압축된 시대입니다. 누가 먼저 방향을 읽느냐, 그것이 이 시장의 승자를 가릅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비트코인 시황 단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희 비트코인 시황 단톡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